안녕하세요. 대회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오늘은 대성에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4년 이 전반적인 흐름세를 파악을 해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. 자,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전환이 되는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금일 영상을 통해서 이 상승 반전의 이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장 초반의 흐름세를 보더라도 뭐 흥구석유나 대성에너지나 또 중앙에너비스 같은 이 원유 관련된 섹터들이 다 비슷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보는 이 가격적인 흐름세 자체가 대성에너지 주가인데 이 장 초반에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이 재차 회복하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. 흥구석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? 대표적인 원유주인데 흥구석유도 비슷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트 흐름세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원유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 이 방향성 자체가 함께 갈 수 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는 유가와 중앙에너비스 주가의 흐름세를 중앙에너비스가 아니라 유가와 대성에너지 흐름세를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파란색 선이 유가입니다. 그리고 보라색 선이 대성에너지입니다. 이 파란색 선이 상승할 때 보라색 선도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게 될 때는 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. 유가와. 그래서 앞으로 유가의 방향성을 파악을 해봐야지 이 대성에너지 주가 흐름세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뭐 개인은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때문에 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지지부진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. 결국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상승 전환의 이 신호탄, 이 시그널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러한 시기가 언제 될 수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.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수급세가 들어오게 되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파악할 수 있죠. 이 사모펀드는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하나의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의 돈이 들어와야 업황의 강세나 기업의 성장성 혹은 이 재료적인 측면이 확실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가 또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금일 영상을 통해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금일 장 초반에 주가 하락세를 보여줬던 이유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스라엘의 이 남부에서 군철수를 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가자 남부에서 군 일부를 철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사실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 또 이란 같은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돼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리스크가 오프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 초반에 주가의 급락세를 보여주었다. 자,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더해서 이 오른쪽의 지표 자체가 원유 재고입니다. 이 원유 재고가 또 4월 10일 내일인데 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공급이 상승하니까 유가는 하락할 수 있겠죠. 자,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조가 풍겨지니까 장 초반에 대성 에너지도 이 주가 하락세를 받았다. 자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유가 흐름세를 가져왔습니다. 뭐 23년부터 24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슈들이 존재했었죠.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, 또 후티 반군 전쟁, 후티 반군의 뭐 홍해 공격,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까지 공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. 그러니까 현재 유류세를 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. 지난 22년 3월 30일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. 당시에도 비슷한 흐름세였습니다.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관련된 정유주 또 원유 섹터들도 역시 주가의 순풍을 불어왔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유류세를 30% 인하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주가도 조정폭을 보여주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
뭐 고유가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한다라는 기사가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 초반 주가의 하락세를 야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제 제조 지표 가져왔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제가 수요와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. 이 지표 자체가 잘 나오게 되면 이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실제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측치보다 이 실제가 더 높게 나와 주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, 특히 숫자 중에서 50이 이 중요한 지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. 50을 넘어주게 되면 이 경기 확장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.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서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수요는 탄탄할 전망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기 자체가 이 9월로 또 미뤄졌습니다. 이 부분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죠. 23년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금리 인하를 상반기에는 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드렸습니다. 뭐 고용지표도 그렇고 각종 경제지표를 분석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당시에 기사를 보게 되면 24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.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다. 자,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앞서서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. 이 대성에너지와 유가의 흐름세였는데, 유가가 상승할 때는 대성에너지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,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. 그래서 앞으로 유가의 방향성을 통해서 이 대성에너지 주가의 흐름세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제 가격적인 측면 가져왔습니다. 현재 가격대는 9,300원의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장 초반에 이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이후에 재차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자,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, 이 결국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만원 구간까지 투자 심리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만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 11,000원 구간까지 뚫어준다면 그 이후 구간은 매물대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15,000원 구간까지도 좀 강한 트라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또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겠죠. 결국에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유동성이 또 원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특히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강하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가의 강한 흐름세가 대성에너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 2분기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. 뭐 사우디의 재원 조달을 위한 오펙 플러스, 그리고 또 아람코의 이 각종 액션을 감안할 때도 유가는 적어도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 상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지난달 중순 이후에 실적 추정치의 이 상향 조정을 감안하면은 이 정유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모멘텀이 가장 강한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조정폭을 넘어서면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은 한 번 더 열려 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대성에너지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